네, 반갑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올라서 끝났어요. 네, 다우지수는 0.47, 나스닥이 신고가죠. 0.98, S&P 500은 0.78. 자, 이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애플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 뭐 AMD 등등등, 테슬라 다 올랐죠. 그래서 기술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고, 자, 이번 주에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CPI, PPI,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지표들이 전부 다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이슈를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 상황은 좋았기 때문에 또 기술주 움직임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아마 기술주 중심의 반등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뉴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일단은 그 뉴욕 증시 마감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주 상황은 네, 물가 지표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이번 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물가 지표요. 네, 시장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지금 CPI, PPI 전부 다 저는 안 좋게 나올 거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조금 말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왜냐면 CPI, 즉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죠. 네,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확대할 수 있다.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죠? 요거 잘 모르고 쓴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시 넘어가서, 네. 자, 왜냐면 오늘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경제지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건데, 자,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네,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CPI YY 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죠? 지난번 수치가 2.7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8로 높아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PPI 지표. PPI 지표는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보시면 되는데, 0에서 0.2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실업성 청구 건수 22만 6천 건에서 22만 건. 큰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죠? 이 부분은 오히려 감소? 네, 감소. 즉, 소매 판매는 감소가 돼요. 그 다음에 물가 지표는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는 5.5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물가는 오르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그냥 그래, 비슷해요. 근데 소매 판매는 줄었어. 경기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도 조금 네, 주춤하다.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경제 지표만 보면 네, 지수 상황을 안 좋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아까 전에 그 기사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시켜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물가 지표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지난번에 2022년도 그럴 때 물가 금리를 계속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울트라 스텝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끌어올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그 말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경기가 안 좋다는 쪽 해석이 되죠. 소매 판매부터 해가지고 제조업 지표 다 안 좋게 나오잖아요. 자, 물가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금리를 낮춰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좀 안 되는 거.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다른 뉴스 한번 볼게요.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좀 애매하죠. 물가 때문에 낮추는 거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사임한, 네, 그런, 매파였죠? 네. 이름이 뭐, 쿠글러였나요? 아무튼 뭐, 그 사람이 이제 사임하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비둘기파 갖다 꽂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좀 생겼다는 얘기는 있는데, 물가 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스권에 갇힌 여기 주간 증시 전망 한번 보죠. 미중 관세 등이 촉각이 나타나고 있다 등등등인데,
코스피 주간 예상 범위를 3100에서 3280포인트. 지금 지표가 3210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있네요. NH투자에서는요. 네. 그래요. 하방 쪽으로 조금 더 보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러운 게 좀 있죠. 15일 날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미국, 예,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 쪽에서 얘기하는 게 크림반도 위쪽에 그 돈바스 지역 4개 주 있잖아요. 그쪽 지역을 다 자기네가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흑해죠. 그 바다 끼고 있는데 그 크림반도 끼고 있는 그 바다를 거의 한 절반 이상 장악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쪽을 장악하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의 땅을 뺏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주면은 휴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나 유럽 입장에서는 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왜 땅 뺏어가고 휴전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전쟁에 다들 지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땅을 주는 대신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어떤 복구 비용을 낸다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해지게 된다라면 뭐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에이 그 줘버리고 우리가 이제 돈 받아가지고 재건하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좀 아닌 것 같다 싶긴 한데 트럼프는 일단 휴전 쪽으로 목적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푸틴이 이제 땅 주면은 내가 뭐 네, 전쟁 그만할게 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반발한다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막 그렇게 얘기 나오겠죠. 네. 뭐 애매하네요. 네, 애매한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근거로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 이 부분이 또 러시아가 반짝 네, 높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발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냐면 중국하고 러시아 여기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가 그 안에 끼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좀 복잡하게 있다 정도로 생각하실 내용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주식 양도세 결론을 못 냈다고 얘기 나옵니다. 양도세 결론을 왜 못 내지? 그냥 50억으로 하든가 아니면 30억으로 하든가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다시 뭐 높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결론은 못 내리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죠? 10억은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30억도 사실은 욕 많이 먹을 거예요. 욕 많이 먹어야 되고 50억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장사의 지분율 가지고 대주주를 좀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다라고 했을 때 네, 400조짜리 삼성전자를 4조 원 정도 보유해야지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주주만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 있는 데들은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세금 내라. 그 다음에 1조짜리는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세금 내라. 그게 대주주의 목적 아닐까요? 네, 1% 말고 뭐 0.5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1000억짜리 종목을 5억 이상 갖고 있다? 그럼 세금 내라. 네,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냥 금액으로 딱딱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시총이 뭐 한 3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한 10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대주주. 네, 그건 대주주가 맞긴 맞나? 네. 아무튼 네,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왜 아직도 그 찬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10억은 안 되는 거예요. 10억으로 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걷어들일지 모르지만 다 팔아버리면 끝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괜히 증시만 폭락하지 세금 걷어들일 만한 요소가 없을 텐데요. 이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있고요. 자, 펠런티어가 요즘에 주가 상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AI예요. 여러분들 AI를 절대적으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AI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부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AI가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면 더 빨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 체험하면서 야, 이거 진짜 네, 떼돈을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른 데들은 지금 네,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AI 하드웨어, 반도체 너무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솔루션, 이런 업체들로 했을 때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잘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미국이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막 발전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팔란티어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쪽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올라가면 조금 이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 정부의 수혜, 정책적인 수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네, 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 팔란티어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미국 쪽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드리고 있지만 그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쪽 팔란티어, 네, 그다음에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앞으로도 더 이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기술주에 여러분들 희망을 많이 거셔야지 돼요. 왜냐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업종이 AI 쪽이고 기술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기업들은 네, 지금 생각했던 건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강세는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물가지표 발표.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네. CPI 지표가 발표되고요. 네. 근원 CPI는 0.3, 0.1%포인트 높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PPI 지표, 예, 이게 돼서, 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자, 미국의 관세 정책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된 시점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넘어설 경우에 금리 인하를 향한 기대가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향한 기대가 낮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실망하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여기 이 실업률이라든지 네, 고용지표 이런 거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거,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심어놓은 네, 비둘기파 이사 이 부분이 또 네, 기대감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오느냐에 따른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라이릴리 요거 이제 저거죠. 그 뭐죠? 비만 쪽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애플은 급등, 일라이릴리는 급락. 그래요.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이 그 헬스 같은 경우 헬스케어가 지금 S&P 500에서 그 수익률이 되게 안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임상시험 결과가 부진하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부담감이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발빠른 매도를 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뭐 펩트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삼천장제야 이런 것도 있는데 주가가 네, 지난주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네, 비만 치료제가 잘 가면 또 올라갈 주식도 많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압박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이런 대형주들, 네, 대형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서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또 의약 바이오는 트럼프가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라서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면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기대감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다음 달에 이제 뭐 애플 신제품 뭐 다음 달에 나올라나요? 보통 이제 9월 달에 신제품 많이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더 기대감이 더 생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런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이한 부분 또 있을까요? 네. 뭐 실망감에 미국으로 다시 돌리는 개미 투자자도 나와 있고 요거 네 코스피 5천
여기에 대한 실망감, 왜 세제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학개미 월별 주식 순매수액이 크게 줄었죠. 5월 달에.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가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서서히 상승해주고 있다. 그래요. 지금 요거는, 네,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가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한국형 쇠빙선에 거는 기대감. 이거 예전에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오션이 세계 최다 쇠빙선 LNG선 건조 경험 투입. 이게 북극 항로를 개척할 때는 이 얼음을 깨고 가야 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얼음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그 하나오션이 이쪽에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주가 잘 안 빠지고는 있습니다. 안 빠지고는 있고, 마스가 쪽에서 또 가장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이쪽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쇠빙 LNG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LNG 쪽 관련한 부분들이나 이런 쪽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기자재 이런 쪽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특별한 거 있을까요?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실적 중심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쉬어가고 있는 증시다. 방향을 잃은 코스피 박스권이다.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다 올라간다 쪽에 무조건 베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네. 한미 조선협력 기대감, 마스가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수익률이 계속 좋아서, 근데 조선 쪽에 계속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금은 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런 정도 이야기들 보시고, 그 외에는 네, 특이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중국 쪽 관련해서는 이제 뭐 엔터주라든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그다음에 뭐 면세점, 네. 여행주 이런 것들 계속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로또 번호 나왔네요. 14, 16, 23, 25, 31, 37. 야, 이거 당첨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14, 16, 23, 25, 31, 37. 보통 이렇게 잘 안 찍잖아요. 네.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네. 축하합니다. 합참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시작했다. 이거 약간 애매한데, 그죠? 네. 대북 관련주도 요즘에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거 조금, 네. 생각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요. 미국 반도체 100% 관세, 삼전 하이닉스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공장 건설을 약속한 경우엔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일단은, 네, 일단 면제해서 넘어간다. 왜냐면 얘네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거를 그 관세를 올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들이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힘들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와우! 엔비디아 H20 AI 칩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됐네요.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 발급이 개시가 됐고요. 네,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짝 반등할 수 있겠군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도 좋았었는데 요것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 좀 있네. 네. 괜찮겠네요. H20에는 누구 거 들어간다고요? 삼성 거가 들어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기술주 강세, 이런 것들 다 나온 모습이고요. 자, 오케이.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 H20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네,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네,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그 외에 특이한 점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DM 업체들 이제 상승하고 실적 좋아지고 있다는 거. 네, 반도체 쪽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 최고 사상치,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브레인, 셀비온, TLB를 하나증권에서 추천했다. 반도체 쪽 추천 많이들 하고 있죠? 네, 그런 쪽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볼까요?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네, 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9시 무방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는 거기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즐거운 출발 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반도체 대형주 쪽 움직임 좋게 나오게 되면 네, 주가는 많이 안 빠지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시죠? 조방원 쪽에서 또는 금융주 쪽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 확률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